오늘 준비한 내용은 스마트스토어 상품명 키워드 설정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에서 추천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소개를 드릴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광고 키워드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것이 PC와 모바일에서 어느 정도의 검색량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스토어 상품명 키워드 설정하는 방법, 또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명은 검색 기반의 서비스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명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명만 잘 만든다고 스토어에서 상품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품 등록 과정에 최적화시키는 것이 전제하에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명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의 키워드를 쓴다든가 너무 공격적인 키워드를 노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키워드로 나열하는 것이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명을 결정하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검색 최적화 가이드, 적합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나쁜 상품명에 대한 예시, 그리고 좋은 상품명에 대한 예시입니다. 대부분 보면 사은품을 증정한다든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상품명에 같이 기입을 한다든가 할인이나 세일이나 프로모션 같은 상품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는 저렴하다, 최저가다, 특가다, 기획상품이다 키워드를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키워드로 상품명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식어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기념일,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기념일을 입력을 상품명에 한다든가 지역명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홍보성 수식어, 가성비라든가 가심비 같은 키워드를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상품명이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키워드를 반복하거나 동의어나 유의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산물인 경우에는 블로그 포스팅과 같은 형태로 요리하는 법,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하지 않는다. 즉 적합도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한글 외에 다른 언어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배송, 키워드를 입력을 한 후에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로 나열되어야 될 것들만 상품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도 지수를 높이는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키워드 반복 사용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를 구성을 할 때 이미지 내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또는 워터마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의 최적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를 콜라주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다든가 하는 형태도 추천하지 않고 픽셀이 깨지지 않는 최소한의 상품성이 전달되는 형태의 이미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가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네이버 광고 키워드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패턴으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모바일과 PC에서 어떠한 형태의 유입량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에 특정 키워드를 상품명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여철이니까요. 참여라는 키워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로 검색하는 유입량이 PC 기반에 13,000명, 모바일 기반하에 11만 8천명이 클릭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주 참외가 6,900명, 37,400명이 모바일을 통해 검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로 보면 현재 참외, 성주 참외, 참외 10kg, 성주 참외 직거래, 성주 참외 10kg, 참외 제철, 못난이 참외라고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못난이 참외,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꼬마 참외, 못난이 참외,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해당 키워드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참외, 못난이 참외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선물용으로 찾는 참외라고 하기보다는 집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참외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소비층이, 즉 구매 결정을 하는 소비층 또는 검색을 하고 있는 소비층이 여성의 높은 비율로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외 10kg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줬던 성 비율하고는 좀 다르죠. 남성도 많이 검색을 하고 여성도 많이 검색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추정을 해본다라면 남성의 이용자들은 데스크탑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여성의 이용자들은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 데스크탑에서 많이 검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이용자들이 여성층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걸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한번 네이버에서 참외 10kg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1900건의 상품이 화면에 보이게 되겠고요. 참외 5kg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64건이죠. 만약에 성주 참외라고 넣어볼까요? 참외 주산지이기도 한 성주 지역명을 넣었을 때는 성주 참외라는 키워드에 지역명을 넣었을 때 보여지는 유입량은 또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되는 상품이 모두 성주 참외 키워드는 아니겠지만 연관성 있는 상품이 노출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2730건이 현재 검색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품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상품의 전체 수가 다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내 농장의 컨셉이 어떠한 컨셉이냐에 따라서 상품의 경쟁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네이버 쇼핑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한 후에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한 후에 상품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품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유입을 만드는 가장 첫 관문이기 때문에 상품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품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에 이어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상품의 전체의 검색 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대추방울토마토로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상품권이 대략 6,400건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상품명에 판매 단위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저하게 줄죠. 1257건으로 상품명이 줄어드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kg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을 넣었을 때는 5건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5kg을 찾는 소비층이 대다수이고 그에 반해서 10kg을 찾는 소비층은 상품수 대비 그리 많지는 않지만 5kg에서 경쟁을 하는 상품군에 주력을 하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지만 10kg을 포지셔닝을 해서 그 소비층의 유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5kg와 3kg를 본다라면 5kg 상품군은 현재 1200건으로 화면에 보여지고 있고 3kg의 상품은 800건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5kg 상품이 1200건 이상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3kg의 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은 수백 개 상품이 적게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1kg을 파는 곳도 있을까요? 1kg에 파는 곳도 즉 266건의 판매몰이 입점이 돼서
판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명의 기본 키워드에 해당 판매 단위를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타겟팅에 대한 부분도 더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명을 결정할 때 상품명, 판매 단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농산물의 농법에 따라서 친환경 토마토인 경우는 친환경 토마토라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 기존에 검색되어 있던 상품의 전체 1kg 대비 더 선택에 검색되는 노출의 상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택될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상품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간단 명료하게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명에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 구조의 안정적인 기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꾸준히 새로운 시장에서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산 과정에서 쏟는 시간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기회를 만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패턴을 지키는 것이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농산물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집중,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값받고 당당하게 팔 수 있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분들에게 힘찬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